자제분들을 영재학교 그리고 서울대 공대 의대에 보내신 학부모 두 분을 모시고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저처럼 평범한 어머님들은 이제 학원, 기초부터 학원, 이제 선행 학원, 그다음 실력을 다지는 학원 이렇게 많이 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이가 한 명이고 많이 도움을 주셨고 학원에서도 어떤 학원을 우리 아이에게 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지. 태어나자마자부터도 진짜 뭐 표현이 좀 서툰 아이도 있고 말이 늦은 아이도 있는데 어머님들은 다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아이가 말이 늦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엔 욕심을 못 냈던 것 같아요. 정말 조기구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 네가 말이 능숙해질 때까지 좀 나는 참아보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커갈수록 보면은 아이한테 맞춘다는 표현이 되게 막연하고 막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재고 같은 데도 이게 쉽게 모든 아이들이 할 수는 없는 게 학습량이나 시간, 투자해야 되는 시간, 숙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준비나 뭐 올림피아드 준비가 비판적인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올림피아드가 이거에 도움된다 보다는 그때 공부했던 투자와 근성과 뭐 버텨내는 힘이 대입에 도움될 수 있다는 표현도 심지어는 하는 것 같아요. 학습 내용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때의 그 최선을 다했던 그 역량 이런 것들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뭐 학년을 무학년제로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학원들도 많은데 어릴수록 자기 학년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데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다 보면 아이의 특징이 보일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공부 위주로 또 그냥 진행하는 것도 아이가 쉬운 공부로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왜 클수록 점점 못할까?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어머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리고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 숙제 잘해가시고 예 그리고 지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지만 정말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가 숙제를 하고 어머님이 채점을 해서 아이도 이렇게 좀 관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정말 채점도 왜 이렇게 하기 힘들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 이제 자녀분이 다닐 때 그 또리 집단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만나면 내 아이가 우선이야 이 생각보다는 네네. 그 또리 집단에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가요? 어떤가요? 어린 나이에는 무슨 경시대회 상을 받아도 영재원을 가도 우리 애만 받고 싶은 심정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남보다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잠시지 사실은 같이 잘해서 옆에 친구도 같이 잘하고 만약에 학원에 5명의 아이가 있으면 시험을 봤을 때 이 5명의 성적이 매일 바뀌는 1등이 매일 바뀌는 구조가 사실은 아이의 학습에는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만 붙박이 1등인 것도 안 좋고 우리 아이만 붙박이 5등인 것도 안 좋고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면 항상 어머님들한테 그 말씀을 해요. 지금 만약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면 얘가 6개월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될지를 미리 조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A라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근데 이 학원은 이런 게 특장점이고 우리 아이랑 이런 게 맞아서 다닌다. 6개월 뒤에는 이 학원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과목을 어느 시점에 좀 더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저도 이렇게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거 다니는데 막 마음 급해서 이거를 막 얹어요. 2달은 같이 다녀볼까? 근데 2달 지나서 어디가 더 좋아? 이러면은 애 말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럼 옮길까 말까? 전학원 그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런 오류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수학 자체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야 누가 그러는데 물리도 해야 된대 막 이러고 물리하는데 화학도 해야 된대 뭐 이렇게 했는데
화학은 뭔가 집중 안 하니까 또 잘 안 돼, 끊었다 했다 하니까 막 이런 시행착오가 사실은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런 계획이나 아이랑 상의하에 아이가 할 수 있는지, 너 요즘 이거 관심 생겼어?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보내든 피아노 학원을 보내든 너 피아노 요즘 치고 싶어? 어때? 마음이 생겼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과목적인 것도 계획을 세워가면서 아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이가 관심이 있을 때 같이 엄마가 반응을 해주는 거. 예, 그래서 관심이란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 때 수준도 있지만 뭐 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얘가 미적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이한 얘기지만 그랬을 경우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하면서 혼자 또 신나서 자기 과정하고는 관련도 없는데도 아이가 지식을 쌓으면 진짜 얘가 미적분을 배울 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제가 극단적인 예여서 미적분을 오히려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는 게 엄마가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면서 반응해주면서 이제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논리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정리해서 어떤 아이가 표도 자기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주도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지금 무슨 과목 좋아할래? 좋아해? 할 때 또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등학교 생기부의 장래희망도 없앤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기 꿈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좀 구체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나중에 이제 고3에서 대입 때문에 딱 열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흐름이 보여요. 아, 얘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과를 가게 되는구나 라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의 욕심이 있으면 딴 데로 털려면 그걸 억지로 터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들이 다 적혀 있는데 보면은 얘가 정말 별에 대해 관심 많다. 그럼 이왕이면 읽은 책 하나도 별이고 뭔가 강의를 들었어도 별에 관련된 걸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럴 때 엄마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같이 관심을 쏟아주고 그쪽에 관심이 많다면 같이 이제 그런 장소로 해서 체험 활동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몇 점 이런 게 중요한 시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틀은 그렇게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이의 관심에 엄마가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느냐.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아이 생기부를 저희가 나이스 연계가 안 돼 있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고3 때 제가 굉장히 아이한테 관심이 많은데 고3 때 느끼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 생기부를 좀 일찍 보면서 정말 어떤 어머니들은 컨설팅까지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열어봤더니 결국 어렸을 때 아이하고 같이 한마디로 말해 쿵짝을 맞췄던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책을 고르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엄마 없을 때도 결국 어렸을 때 그게 바탕으로 돼서 흐름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맞춰 본인 학과를 결국은 고르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이고요. 예.